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말간에 또 이런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일봉이 지금 전날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이런 하락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정확하게는 토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미 당국이 테더를 조사한다라는 그 소식과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습을 했다는 이런 두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좀 터지게 되면서 이 토요일 새벽에 급락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새벽 한 3시쯤에 이 테더 이슈가 터졌고, 또 토요일 아침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에 걸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동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동 지역은 늘상 화약고인 상태였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쳤지 장기적인 흐름은 진짜 확전이나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단기적인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테더 이슈 같은 경우는 저는 뭔가 좀 뒤가 구린, 그래서 의도적인 이런 퍼드 양산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더 이슈가 요걸 보시는 것처럼 이 토요일 새벽 3시, 지금 이제 국내에 전해졌을 때는 3시 8분쯤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거의 이 근방쯤에 이 미 연방 당국이 테더를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3시 20분이니까 이 소식이 나온 지 10분, 20분도 안 돼가지고 이 테더사의 CEO가 우리는 조사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오래된 소문에 재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9시 16분 다시 한번 테더사의 CEO가 법 집행 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 중에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허위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좀 부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테더사에 대한 리스크는 또 계속 말이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더사 같은 경우는 지금 테더사의 CTO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미국 기업이 아니다, 규제기관은 뒷마당이나 잘 살피길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때가 2023년 5월이니까 1년도 더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약간 겁없이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더는 미국 기업이 아니며 미국에서 영업한다거나 미국 고객을 받지도 않는다. 테더의 핵심 타겟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인 존 리드 스타크, 이분이 여러 얘기를 좀 하는데 이 리플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아무튼 요분이 이 테더사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더사는 미국에서 규제 미준수 금융기업일 뿐이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지금 CTO가 발끈해가지고 우리는 미국 기업 아니니까 니네들 뒷마당이나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테더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느껴질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바이낸스도 미국 기업이 아니었었고 이 테더사도 좀 홍콩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 바이낸스와 상당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낸스가 지금 어떻게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이었어요. 미 법원이 결국에는 이 바이낸스로부터 43억 달러의 벌금 합의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으니까 이 43억 달러면 이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 간에 이 SEC가 리플사한테 벌금을 때린 금액이 20억 달러였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1억 2천만 달러 정도 벌금이 나왔지만 지금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벌금 그 액수가 리플사가 처음 얻어맞은 2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무려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면 벌금 액수가 정해지고 또 올해 4월 달에는 미 검찰이 전 바이낸스 CEO 그러니까 자오 창펑한테 징역 3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깜빵에 살고 와라 라고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자오 창펑이 또 요것을 보시면 전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미 재판 담당 판사에 반성문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무릎까지 꿇게 된 것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미 법원에서 36개월이 아니라 4개월의 이 형을 선고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달이었죠. 9월 달에 또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국이 바이낸스를 완전히 때려잡았는데 그런데 이 테더사 같은 경우도 이 바이낸스와 같은 이런 운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테더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달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지난해 테더사의 이익이 62억 달러 이것은 블랙록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랙록이 작년에 55억 달러의 이익을 봤었는데 이 테더사 같은 경우는 62억 달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이 자산운용사의 블랙록보다 더 많은 돈을 버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테더사는 눈에 가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낸스를 대항할 코인베이스를 또 가지고 있다면 테더사를 대항할 기업으로는 이 서클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서클사는 미국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미 2022년 4월 달이니까 진작에 이 서클사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로부터 4억 달러의 투자 유치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투자를 지금 더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서클사는 거의 월가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클사의 홈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비자, 뉴욕의 멜론은행, 블랙록 또 코인베이스 등 그냥 전형적인 이 미국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테더사를 바이낸스처럼 좀 족칠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를 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런 미 당국이 테더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아무런 규제나 이런 집행 없이 그냥 기사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테더사의 CEO는 적극적으로 좀 강한 부인을 했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당장의 이 테더사 뉴스는 좀 의도적인 퍼드 양산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테더사의 리스크는 터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을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로 제가 이 선물 시장을 또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요 노랗게 집중되어 있었던 이 롱베팅 물량이 이때 하락으로 또 청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이란 간의 중동 이슈가 터지면서 이때는 뭐 팩트로 그 소식이 들려왔던 거니까 이런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일단 이 테더사의 이슈는 뭔가 좀 의도적인 퍼드 양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테더 이슈가 지금 나온 이후로 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없으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본 것은 좀 알트코인이 그 타격이 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아더스 시총이 아니라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금요일 일봉이 지금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그 회복은 뭐 거의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일봉까지도 오히려 이 토요일, 일요일 반등한 그 상승분을 또다시 되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이 알트코인들은 더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트는 결국엔 이 비트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좀 넘겨야 이 알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말 동안에 이 시장을 좀 위아래로 흔들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또 보였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떠할까, 이것을 또 예상을 해본다면 전 요것을 또 체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선물시장의 청산 히트맵인데 3일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68K, 한 중반대에서 69K까지 요 노랗게 집중된 숏배팅 물량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3일 누적뿐만 아니라 한 달 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7만 달러 부근에서 좀 가장 노랗게 이 숏배팅 물량이 또 집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숏배팅 물량이 다음 먹잇감의 그 타겟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 흐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비록 금요일 날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과 하락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요 상승 패턴에서 이때 하락이 전혀 그 패턴을 또 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타원형의 모습을 깨지 않은 채로 이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지금 뭐 겁나 좀 흔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51선과 201선에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날짜로 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골든 크로스가 뭐 이틀에서 3일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말을 뭐 2, 3일 뒤에 바로 상승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날 바로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이 골든 크로스가 의미를 하는 것이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흐름이 장기적인 흐름을 뚫고 상승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세적인 움직임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당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이 이제 한 4일 정도 남게 됐는데요. 과연 이 남은 4일 동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 역시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